높은 아파트가 대출 규제, 공급 대책, 불신의 빌라로 몰려들고 있다. 우리가 지금 기댈 곳은 바로 재개발이다. 바로 옆에 용광동 지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내 집 마련하셔야 됩니다.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충분히 큰 시세 차익 보실 수가 있다. 바로 동서를 걷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동서를 걷는 지역, 아닌 지역 굉장히 개발 가능성 자체가 극명하다. 용광동, 그다음에 성상동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드림타워의 함주원입니다. 드림타워에서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의 백화점 용산, 한강변 마지막 남은 개발지 자양동, GTX A 노선의 호재를 보는 연신내, 여의도의 접근성이 좋은 용광동, 개발 압력 높은 성산동, 유망 투자 지역의 지역 분석 위주로 각종 호재와 개발 이슈 등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항목들을 특강 시간에 상세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저희와 함께 임장 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생생한 정보까지 들으실 수 있는 기회까지 알찬 정보와 미래 가치가 높은 매물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 드림타워 특강은 오로지 예약제로만 받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꼭 전화 주셔서 미리 특강 예약 전화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드림타워 특강을 통해 유망투자 지역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해주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이제 서울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아파트 거래량보다는 이런 소형주택, 빌라의 거래량 자체가 압도적으로 이 거래량이 많다라고 보도 매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소형주택, 빌라의 거래량 자체가 높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바로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가격 자체도 높고 세금적인 부담,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이런 거래량 자체가 대폭적으로 줄은 반면에 이런 소형 주택, 빌라 같은 경우는 이런 가격 자체도 아파트에 비해서는 낮고 세금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맞춰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 분들과 그 다음에 실거주로 이제 몸테크라고 하죠. 몸테크를 하면서 재개발을 바라보면서 이런 투자의 수요 자체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이런 거래량 자체가 소형 주택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이런 재개발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에 있어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미래 가치가 높을지, 그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어디인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보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기댈 곳은 바로 재개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런 이제 실거주로 접근하기에도 아파트 가격 자체가 너무 이제 가격대가 높고 세금적인 부담, 그 다음에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도 이제 막혔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지금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맞춰서 재개발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 내 집 마련도 가능하면서 이제 충분한 이제 집가 상승도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재개발에 맞춰서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도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한강변 마지막 소액 투자 지역, 바로 용광동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전까지 뭐 자양동이라든가 합정동, 망원동 이런 소액 투자 지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만큼 재개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의 수요가 밀집이 되면서 그쪽 지역들은 올랐지만 아직까지는 생소하죠. 지금 용광동 지역이면은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바로 마포에 이제 위치한 용광동 지역인데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한강변에 있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용광동 지역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지역,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성산동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마포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 바로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비 사업 자체가 바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입니다. 정부 자체에서 밀어주는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산동 어떤 미래 가치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기댈 곳은 바로 재개발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보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근처에도 못 가는 서민들, 빌라, 시장마, 불장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아파트의 경우는 가격적으로도 너무 높고 세금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대출 규제까지 막혀 있죠. 이런 이제 삼박자가 모두 막혀 있다 보니까 지금 서민들의 경우는 바로 빌라로 몰려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자체도 낮고 세금적으로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 있고 대출 규제도 덜 하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많은 분들이 지금 빌라로 몰려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시면 서울 빌라 거래량 매매 가격 꾸준히 이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아파트가 대출 규제, 공급 대책, 불신의 빌라로 몰려들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이제 3080 플러스 공공주도 이제 개발 사업들 이런 거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공급 자체가 확실하게 나온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 자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야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민간 재개발이라든가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민간에서 추진하는 정비 사업의 경우는 이런 이제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이런 소형 주택, 이런 빌라의 투자세로 지금 몰려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 자체를 계속해서 보시면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반면에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와 반대로 비아파트 이제 소형주택이죠. 소형주택의 경우는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가격 부담과 대출 규제, 그 다음에 이제 비아파트 이제 거래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아파트에 비해서는 이런 소형주택의 거래량 자체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의 보도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런 공공재개발, 사전청약 등 정부가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앞으로의 가능성 자체가 민간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이 포커스를 맞추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내용 보시면 아파트 가격 자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대출 막혀 있고 세금 부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아파트 가격 자체만 보면은 지금 11억에서 12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분들 진입하고 싶어도 진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 보면은 이제 DSR이죠. 그만큼 DSR 규제가 되면서 이런 대출에 대한 모든 대출이 이런 합쳐지면서 내 소득 대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한도 자체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받을 수가 없게 됐죠. 그만큼 낮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로 진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세금 부담. 취득세, 뭐 이제 보유세, 양도세 모든 분야, 세 분야가 다 이제 세금적으로 굉장히 높게 되어 있으면서 이런 아파트의 거래 자체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이런 규제 정책이 나왔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서민분들은 갈 곳이 없다라는 표현이 정말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규제의 영향도 덜 하면서 개발 가능성까지 높은 투자 종목은 바로 소형주택, 바로 빌라에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규제 영향도 덜하고 재개발 가능성까지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도 충분히 가능하면서 높은 시세 차익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 바로 재개발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소액으로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투자 방법은 바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확정 지역의 경우는 프리미엄도 있고 그다음에 매매가도 같이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역세권 시프트가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시면 얼마든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내 집 마련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 가능 예상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재개발 지역,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 바로 한강변 마지막 소액 투자 지역. 용강동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지도를 보시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한강변 대표 아파트를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평당 1억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파트 가격 자체, 땅값 자체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크로 리버파크는 지금 평당 1억이 넘어갔죠. 평당 한 1억 2천 정도, 3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30평대 아파트가 지금 30억, 4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가 상승률로 봤을 때는 가장 이제 한강변 아파트에서 가장 높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트리마제라든가 뭐 텔리투스 그다음에 이제 흑성 아크로 리버 하임 같은 경우도 평당 7천에서 8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웨스트림 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평당 6천에서 7천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용강동 지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정말 개발만 된다고 했을 때 이런 갭매우기라 그러죠. 주변 아파트 시세와 맞춰서 이런 가격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용강동 지역이 한강변에 속해 있고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한강변의 희소 가치로 인한 지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가 있겠고 이런 웨스트림 아파트보다 면적 자체도 더 크고 용적률 상향이라는 조건이 요번에 붙었죠. 고층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대수도 굉장히 높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상위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한강변이라는 입지 가치. 어떤 입지 가치가 있을까요? 바로 희소 가치로 인한 지가 상승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강변 재개발 예상 지역의 경우는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거나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용강동 지역처럼 예정 지역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용강동 지역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용강동 아직까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한강변 진입 이번 기회를 꼭 잡으셔서 용강동 지역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용강동 지역의 경우는 바로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신속통합이라든가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정비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동의서를 걷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 가치 상당히 높고 동의서 걷고 구역 지정이 되는 순간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고 한강변에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내 집 마련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 지역 바로 성산동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성산동 지역 일부 지역은 한강변에 속해 있고 역세권 시프트로 이제 개발이 되는 지역의 경우는 한강변은 아닙니다. 하지만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 과거입니다. 과거 이제 보도 내용이 나왔던 이제 자료인데요. 지금 이제 서울 성산동과 뭐 중화동의 역세권 시프트가 개발이 된다. 41가구, 47가구가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과거 자료입니다. 언제 나왔던 자료냐? 2013년도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약 8년 정도 과거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이 과거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아파트 3개동으로 해서 253가구가 개발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사업성이 굉장히 적었었습니다. 사업성이 적기 때문에 개발이 무산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보시게 되면은 재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가구의 합계를 보시면은
2,526가구로 껑충 뛰었습니다. 과거를 보면은 지금 253세대였었는데 지금은 2,500세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역하고 굉장히 가깝다라는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업성 대폭적으로 향상이 됐고 이 지역의 경우는 동의서까지 걷고 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로 걷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의율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구역 지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여서 소액 투자하셔야 되겠죠. 구역 지정되면 프리미엄 붙어서 소액으로 접근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 지역일 때 지금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밀어주는 개발 사업입니다. 그만큼 임대 비율 최대 30%죠. 최대 30%를 지금 임대 아파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 자체에서도 지금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용적률이 올라가는 만큼 이런 임대 아파트 비율도 올라가겠지만 일반 분양 아파트 비율도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만큼 조합 입장에서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큰 개발 사업이 바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역, 조만간 구역 지정이 될 수가 있는 성산동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3가지로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액으로 내 집 마련하셔야 됩니다.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충분히 큰 시세 차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개발 가능성 높은 투자 지역은 어떤 지역? 바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동의서를 걷는 지역, 아닌 지역 굉장히 개발 가능성 자체가 극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를 걷는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3번째, 용강동, 그다음에 성상동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그러면은 내 집 마련 플러스 충분한 시세 차익도 같이 노려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